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달리기 시작하는 2학기. 여러분, 혹시 방학 동안 가졌던 결심이 있다면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운동이든 독서든 공부든 매일같이 나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보단 가끔 목표를 마음에 두고 휴식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해요. 9월의 중간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장진혁입니다. 매달 뜨는 보름달인데도 왠지 추석이면 더 기다려지고 어떻게든 한번 보기에 밖으로 일부러 나가보기도 하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내일 각자의 장소에서 보름달을 함께 바라보고 있을 여러분들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현대사회를 풍요롭게 해주는 다채로운 과학기술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과학의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 과학이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것. 서양 쪽에서 따져보면 영어 science는 라틴어 스킬에 발견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저는 뚱땅지 같지만 사람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과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불이다. 맛있다. 새로운 맛의 발견. 이것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은쌤? 저 꽤나 지적이죠? 가끔은 진혁쌤의 그런 넉살이 참 부럽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과학이라고들 하잖아요. 그치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과학의 힘을 잘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을 주제로 방송을 한다고 들었을 때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진혁쌤의 질문처럼 과학의 시작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는데 학문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시절에서 그 시작을 찾더라고요. 자연의 변화와 현상을 발견하고 이유를 탐구하기 시작했던 그때를 말이죠. 저는 그래서 최초의 과학자를 찾아봤는데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 학자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 철학자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과학과 수학에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일식을 예측도 해보고 또 기하학에도 뛰어났다고 해요. 과학이 태동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과학자들을 거쳐 지금의 21세기에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과학은 우리의 많은 상상을 실현시켜 주었지만 아직 실현시켜주지 못한 상상들은 책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F 장르들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상상의 나라를 펼쳐줄 우리 부크부크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우리 부크부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부크부크의 첫 코너, 잠시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신기한 책이랍니다. 어렸을 적 모두 꿈꿔봤던 로봇. 로봇이 되는 동화책이 있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발칙한 상상을 담은 동화책 한 권을 읽어볼까 합니다. 지은쌤, 아시죠? 진짜 로봇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발에서 로켓이 나오고 머리에는 슈퍼컴퓨터가 들어있지. 인간들은 그런 걸 아주 좋아해. 게다가 진짜 로봇은 삶은 콩 먹기, 목욕하기, 잠자기 따위는 절대 안 하지. 로봇소스 아담 루빈. 제가 제일 좋아했던 로봇은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었습니다. 트랜스포머로 잘 알려져 있죠. I'm Optimus Prime. 그 웅장한 CG는 지금 봐도 가슴이 떨리는데요. 여러분의 최애 로봇은 무엇인가요? 이 책은 로봇이 되고 싶은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인데요. 로봇이 될 수 있는 소스를 개발하여 진짜 로봇이 되어버린답니다. 이 책에서 재밌는 부분은 뒷이야기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의 이야기처럼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로봇으로 만들어버린답니다. 세상 모든 게 로봇이라면 살아가기 쉽지 않겠네요. 저는 늘 저를 대신해줄 무언가를 꿈꾸긴 했었는데 세상 모든 게 로봇이 된다면 좀 꺼려질 것 같으면서도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책 표지에 이 책이 로봇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진짜 로봇이 되어보고 싶은 반전 이야기. 오늘의 책갈피로 추천합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무한한 우주를 탐색하는 것만큼 흥미진진한 일이야. 책을 넘어서 당신을 알고 싶다. 당신을 소개해 띠요. 예, 초청된 작가님은 누구실까요? 9월의 주인공, 젊음을 겨냥하는 SF 소설의 신의 작가, 김채엽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당신을 소개해 띠요. 네 번째 주인공, 가깝고도 먼 과학과 문학의 만남, 김초엽. 작가님을 수식하는 키워드를 함께 살펴볼까요? 공대생, 강인한 주인공, 역경의 아이콘. 세 개의 키워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있나요? 저는 작가님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공대생이라는 점이었답니다. 과학, 기계, 기술. 사실 문학 소년인 저로선 이 과학과 글쓰기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님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하셨답니다. 학창시절부터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글쓰기에 대한 관심 사이에서 고민이 아주 많으셨대요. 그 고민을 해결하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대학 입시 면접 때라고 하셨습니다. 긴장되고 떨리기만 할 줄 알았던 면접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셨다니 당시 면접관께서는 과학적 호기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셔서 공대생이 그리고 문학도가 되셨답니다. 대학 생활 중에는 교직 편집이나 과학 철학 등 다양한 인문학의 경험을 쌓으셨답니다. 또 SF 소설 작가답게 소설 속의 아이디어들은 실험실에서 많이 얻으신다고 하니 어쩌면 과학과 글쓰기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SF계에 떠오르는 별,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는 헤어진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 적어도 그때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지. 같은 행성 위에서 같은 대기를 공유했단 말일세. 하지만 지금은 심지어 같은 우주조차 아니야. 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수십 년 동안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네. 그래도 당신들은 같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위안 삼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같은 우주라는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작품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한 구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 과학자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행성 간 여행을 위해 냉동 수면을 연구하던 안나. 그러나 더 좋은 기술이 발견되면서 안나가 연구하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소위 실패한 과학자가 되고 가족과도 따로 떨어지게 되는 좌절을 겪은 과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작가님 소설에는 여성이 그리고 일반적인 성공보단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작가님의 소설에는 소수자나 소외계층이 주로 등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사회적인 메시지와 함께 강인한 주인공의 삶 자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엔 안나가 가진 통통배처럼 작은 우주선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안나는 목숨을 걸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떠날 수 있을까요? 작품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역경의 아이콘인데요. 이 이야기는 앞선 키워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님께서는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요. 밝게 빛나야 할 10대. 작가님에게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찾아왔다고 해요.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작가님은 절망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대로 꿈을 향해 고민하고 길을 찾아 대학에 입학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금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답니다. 이러한 작가님의 모습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플리푼 강한 바람이 불면 정신없이 나부끼긴 하지만 뽑히거나 잎이 부러지지 않는다. 작가님 이름의 뜻처럼 좌절을 경험한 이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글을 창작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탐구하고 천착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이해해보려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언젠가 우리는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세계에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렇게 먼 미래에도 누군가는 외롭고 고독하며 닿기를 갈망할 것이다. 어디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서로를 이해하려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싶다. 세상의 모든 것을 탐구하고 이해하고자 했던 오늘의 소개 듀오 김초엽 작가님이셨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책에는 단편 소설로 부담 없이 입문하기에 좋은 소설도 많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재밌게 풀어 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도 재밌게 읽었는데요. 공상과학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부담을 주지 않고 감성적이면서 트렌디한 작품을 접해보고 싶은 청취자분들께 오늘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을 추천드릴게요. 진혁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시절은 언제였나요? 저는 언제나 지금이지만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라면 제가 성인이 다 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갔던 워터파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부모님들이랑 파도를 타면서 저 혼자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놀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아이처럼 웃는 부모님을 바라보던 기억이 있네요. 듣기만 해도 뭔가 뭉클하네요. 그럼 반대로 가장 잊고 싶은, 우리가 흔히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나요? 저 역시 흑역사가 존재하죠. 제 흑역사는 역시나 사랑 때문에 침대를 적시던 차마 꺼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치기 어린 행동들이라고만 생각해주세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지우고 싶은 흑역사도 이불킥하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보관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싫어요. 저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하지만 먼 미래에는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9월 오디오북에서는 이 기억에 관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로이스 로리 작가의 기억 전달자입니다. 기억이 저장이 되는 머나먼 미래에서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 그럼 부크부크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인류는 대파멸이라는 재앙을 겪어 기존의 사회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그 커뮤니티라는 작은 사회들이 새롭게 세워졌는데요. 이 커뮤니티 속 사람들은 과거 인류의 역사를 알지 못하며 모든 것이 통제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매일 오전 약물을 투여해 감정을 통제하고 거짓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직업을 정해주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그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 중에는 평생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는 출산모라는 직업까지 있었습니다. 이 출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혈연이 아닌 가정에 배정되어 키워지는 시스템인 건데요. 이렇게 아무런 특징도 개성도 없는 흑백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미세하게나마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너스인데요. 조너스도 어느덧 12살이 되어 기념식에 참여하고 직업을 부여받게 됩니다. 과연 조너스는 어떤 직업을 부여받게 될까요? 그 장면부터 들려드릴게요. 마침내 수석원로가 메들린이라는 일본 아이의 이름을 말하며 그 애를 무대 위로 불러냈다. 쥐기받기 기념식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인 인거라는 여자애는 산모쥐기를 받았다.
조너스는 어머니가 산모 일이 명예롭지 않다고 한 게 기억났다. 하지만 조너스 생각엔 원로위원회가 옳았다. 인건은 멋진 소녀였지만 다소 게을렀다. 하지만 몸은 아주 건강했다. 인건은 짧은 훈련을 받고 나서 3년 동안 즐겁게 지낼 것이고 쉽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다음 건강한 몸을 이용하여 육체 노동을 할 것이다. 인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 가면서 그 일에 적절한 훈련을 알아서 할 것이다. 인거는 직위를 받고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띤 채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명예롭지 않다고는 해도 산모 역시 중요한 직위였다. 직위 받기 기념식은 계속되었다. 조너스는 친구들이 차례로 직위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장 친한 친구가 딱 어울리는 멋진 직위를 받자 안심이 된 듯 긴장이 상당히 풀어졌다. 하지만 차례가 성큼 다가오자 다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앞줄에 있는 12살짜리들은 모두 직위 배지를 받았다. 아이들은 앉아서 배지를 만지작거렸다. 아마 앞으로 받을 훈련을 생각하는 중일 터였다. 공부를 잘하던 어떤 남자아이는 의사 직위를 받았고, 어떤 아이는 공학자 직위를 받았으며, 어떤 아이는 재판관 직위를 받았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힘들어서 공부를 할 것이다. 육체 노동자나 산모 직위를 받은 아이들은 훈련 기간이 훨씬 짧을 것이다. 박수갈채가 끝난 후 수석 원로가 서류를 든 채 다음 아이를 호명하기 위하여 모둠의 아이들을 내려다보자 조너스의 마음속으로 일어나서 무대로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례가 되자 오히려 마음이 당당해졌다. 조너스는 깊은 숨을 쉰 다음 손으로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그때 귓속으로 수석 원로의 목소리가 파고 들어왔다. 20번 피에르. 순간 조너스는 정신이 멍해졌다. 나를 빠뜨렸어.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까? 아니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수석 원로가 18번에서 20번으로 건너뛰었다라는 걸 마을 사람들 전체가 알아챈 게 느껴졌다. 오른편에 있던 피에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다. 실수일 거야. 수석 원로님이 실수한 걸 거야. 이후에도 번호 순서대로 기념식이 계속되었다. 조너스는 번호가 30번, 40번대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번호에 가까워지는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번호가 발표될 때마다 가슴이 잠시 뛰다가 화가 났다. 어쩌면 이번에는 수석 원로님이 내 이름을 부를 거야. 혹시 수석 원로님이 내 번호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아니었다. 조너스는 늘 19번이었다. 지금도 19번이라고 표시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석 원로는 불안에 가득 찬 박수갈채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수석 원로의 입에서 다소 떨리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염려하고 계신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은 제가 실수를 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수석 원로는 미소를 지었다. 그 다정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이 누그러졌다. 숨소리도 다소 편안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제 무대로 올라오렴. 용기를 보태드리는 듯 수석 원로는 조너스의 긴장한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았다. 조너스는 직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석 원로가 군중에게 말했다. 조너스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원로가 계속해서 말했다. 조너스는 선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조너스는 눈을 깜빡였다. 조너스는 다음번 기억 보유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기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조너스가 기억 보유자로 선출된 상황인데요. 직업이 정해진다면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선 편할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좀 부당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조너스가 사는 사회는 전쟁, 차별, 가난, 고통 없이 모두가 행복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모든 걸 통제하고 비밀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한편 기억 보유자로 선출된 조너스. 오직 기억 보유자만이 과거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기억을 통해 커뮤니티에 문제가 생기면 몰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해결을 해주는데요. 그는 과연 기억을 잘 전달받아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디오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 거인 오리온과 난쟁이 캐달리온 신화가 있습니다. 신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 오리온은 두 눈을 잃게 되고 대장장이 신 헤파이토스는 제자 캐달리온을 시켜 오리온을 위해 길을 안내토록 했는데요. 난쟁이였던 캐달리온은 오리온의 어깨에 올라타 길을 안내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멀리 내다보면서 말이죠. 이 이야기 생소하지만 익숙한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남긴 명언 속의 이야기랍니다. 이 뜻은 자신이 발견한 과학적 진리는 혼자만의 결과가 아닌 이전 세대에서 쭉 발전해온 과학 기반이 있기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지금의 세상에 있기까진 과학과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만 존재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세계사 속엔 과학이 남긴 상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적은 무엇인가요? 주변을 둘러보고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작은 기적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자, 저희 부크부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 안녕. 부크부크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크부크,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저는 아나운서 진혁이었습니다.